현대사회 문제와 철학 4주차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물 자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감각적 내용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감각적 인식 내용을 우리는 보통 현상이라 하고요. 사실 이게 현상이란 말은 일상적인 우리의 용어인데 철학 전문적 용어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란 것은 실제 사물 자체와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감각적인 세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실제 사물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현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현상. 그 실제와 현상. 그 네 번째 주제는 우리 4주차의 주제는 실제와 현상인데요. 실제는 우리 용어가 열매 실자고 제자는 있을 제자죠, 그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 존재라는 의미예요. 진짜로 존재하는 것. 그 진짜로 존재하는 것과 현상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과 현실을 다룬 영화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너무나 철학적인 영화고, 특히 이제 13층 인셉션 같은 영화는 이 만든 사람이 철학 전공자입니다. 전공자고,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수업의 주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씩 입장이 달라요. 실제라는 존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실제가 아닐 수 있다 또는 아니다 라는 내용 차원에서는 다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실제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진짜 존재가 존재하고 진짜 존재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 반면에 13층이나 인셉션 같은 영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13층이라는 영화는 우리가 인간이 실제는 영원히 인식할 수 없다. 진짜 세계에는 우리 인간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암울하게 회의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영화라면은 매트릭스 같은 영화는 그렇진 않아요. 진짜 우리 세계가 있다. 그 다음에 가상세계가 있고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영화고요.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여지를 많이 남기는 영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현상이죠. 현상.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계예요. 이 주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뒤엎어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학부 수업을 자꾸 듣고 책을 보고 공부하더라도 계속 잊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왜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있는, 텀블러가 있는데요. 자, 이 텀블러가 너무나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이게 진짜라는 생각 우리는,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실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가 아니란 겁니다. 이 주제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또 강의를 제가 또 해요. 쭉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교수님 강의를 듣고, 책도 읽고, 그때는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다가 또 그 속에 빠져가지고 쭉 그 논리의 흐름에 따라가면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우리 인간이 인식하는 틀 안에서 드러나는 현상이구나. 얼마든지 이거는 원래 색깔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라는 그 한도 안에서 우리 인간이 인식하고 있고,
다음에 이러한 크기 형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인식 틀 안에 들어오는 현상에 불과하다. 진짜 모습은 또 다를 수 있다. 아니가. 진짜란 것도 사실은 그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왜냐?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진짜라는 것을 드러나지도 않았고, 어떤 것을 인식한다는 말은 인식하는 존재가 뭐 그게 사람이든 외계인이든 다른 동식물이든 간에 그것을 인식하는 틀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다 다르게 드러날 테니까 진짜라는 모습, 진짜 세계라는 것은 오히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이 주제가. 그나마 이 어려운 주제를 조금 그나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좀 그나마 쉽게 보여주는 영화가 매트릭스 13층, 그 다음에 인셉션 같은 영화예요. 이 이외에도 가상현실과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 또는 우리가 현상이라고 했죠, 그죠? 이 현상과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영화가 이 세 개뿐만 아니라 꽤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지만은 우리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어떤 관객 수가 많은 영화 매트릭스, 인셉션 정도입니다. 매트릭스 얼마 전에 사탄입니까? 시즌 4 개봉했었죠, 그죠? 작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작년 개봉했고 인셉션이라는 영화도 이 영화가 개봉한 지 꽤 됐는데 2021년인가 그때 한번 또 다시 앙콜 공연으로 또 개봉했었어요. 개봉을 2번 했어요. 그리고 13층이라는 영화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제 전공자들이 찾아서 가는 영화고요. 잘 몰라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뭐 유명한 배우 나오고 돈도 많이 들이고 그 다음에 뭐 전투씬이라든가 액션씬이 굉장히 화려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적이죠.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고 영화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반면에 13층이라는 영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영화를 보시면 너무나 잔잔합니다. 대화 위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막 매트릭스만큼 화려하지 않으니까 대중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영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셉션도 매트릭스처럼 굉장히 배우들이 화려하고 돈도 많이 들였고 또 감독도 유명한 감독이고 이렇게 해서 꽤 성공한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상현실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의 주 골격이 있어요. 이걸 좀 같이 알아보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와 꿈이나 가상현실을 경험한다. 우리 지금 우리의 세계를 지금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꿈도 꾸잖아요, 그죠? 요즘 또 메타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메타버스란 말보다는 가상현실 또는 영어로 하면은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썼거든요. 뭐 조금 더 정교해졌다 메타버스가 여러 가지 과거의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자본과 돈과 연결시키는 또 다른 기술과 연결시키는 그런 게 조금 좀 부족했지만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죠, 그죠? 바로 이렇게 돈과 다른 기술과 그 결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래서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요즘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은 같아요.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이라는 말은 바로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죠? 가짜 현실 의미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란 말은 뭐뭐를 넘어서다, 뭐뭐 이상이라는 의미로 앞에 접두어고요. verse는 바로 우주라는 의미죠. universe 할 때 verse, universe의 합성한 의미니까 우주가 uni는 하나라는 의미고 그죠? verse 하나의 세계라는 우주를 뜻하고 메타버스는 뭡니까? 그러한 우주를 넘어선다. 하나의 세계를 넘어선다라는 의미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본질적으로 두 개가 다르지 않습니다. 가상현실이라는 용어와 메타버스라는 말은. 그리고 이러한 영화의 주 특징이 뭐냐면은 가상현실의 생생함에 다 놀랍니다.
대부분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너무나 진짜 세계라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의심조차 한 번도 한 적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계의 영화가 공통적이에요. 대부분의 가상현실 영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깨어납니다. 한마디로 제가 우리 학생들 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저랑 직접 대면하지 않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 강의를 들으시지만, 제가 이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이거는 너무나 생생한 전 현실이라고 저도 믿겠죠, 그죠? 근데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다 놀라죠. 처음에는 믿지 않죠. 누구나 찾아옵니다. 영화 흐름상 찾아와서, 네가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세계 아니야? 진짜인 줄 아니? 내가 진짜 세계를 한번 보여줄래? 보여줄까? 자신 있으면 해봐.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또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겁이 나서 이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걸 잘 못하죠, 그죠?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이 주인공들은 그렇지 않죠, 그죠? 던집니다. 던져보니까 실제로 깨어납니다. 깨어나니까 자기가 살고 이때까지 너무나 의심 없이 믿고 있던 그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흔히 하는 말로 현실, 진짜 현실에 깨어나서 그 현실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상현실을 진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다시 가상현실로 들어가가지고 그 세계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죠. 네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짜가 아니야. 우리 여기서 깨어나야 돼. 그런데 문제는 가상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콧방귀 끼죠. 콧방귀뿐만 아니라 설득하는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사회부적응자 등등에 매도하죠. 오히려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그들 대부분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에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죠. 그리고 가상현실이 다시 진짜 세계로 돌아온 뒤에 진짜 세계에서마저도 문제는 자기가 깨어났던 그 세계, 이거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죠. 이거는 진짜 세계라고 믿고 다시 가상 세계로 들어가서 가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는 이렇게 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진짜 세계로 돌아와서 그 진짜 세계는 진짜 세계라고 이제는 믿었는데, 그거마저도 진짜 세계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가상 세계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생생함과 자기가 또 진짜 세계라고 생각하는 깨어났던 그 세계, 그죠? 그 세계도 마찬가지로 생생해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안 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진짜 세계라고 믿고 있는 이것도 진짜 세계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마치 우리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 꿈을 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화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세계라는 것 자체가 있냐라는 나중에는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그죠? 도대체 진짜라는 것이 있을 수 있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미 수많은 동서 철학에서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유명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플라톤 철학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근데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실제가 존재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 세계는 분명히 아니다. 이거는 가짜 세계다. 진짜 세계는 이 가짜 세계와 다르게 또 다른 차원에서 존재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고요. 철학자였고요. 이러한 플라톤과는 다르게 어떤 다른 사람들은 진짜란 것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플라톤과도 대비되는 사람으로서 소피스트, 우리 한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번역할 때 과거에는 예전에는 궤변론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해서 그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단어죠, 그죠? 그렇게 많이 번역했어요. 그는 오로지 플라톤 철학이 정통 철학이고 그것과 반대되고 있는 그 소피스트의 철학은 가짜 철학이다. 폄하하는 내용이 이미 그 용어 자체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죠? 그런데 그 궤변론자라는 용어는 그렇게 너무 조금 편협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번역은 소피스트. 지난 시간에 제가 필라소피 할 때 소피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 알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죠? 그 소피스트는 뭡니까? 뒤에 이스트라는 말 붙는 거는 이스트, 피아니스트, 애널리스트, 그죠? 저널리스트 이렇게 뒤에 리스트 붙으면 뭐뭐인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죠? 소피스트라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들 또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길게 번역하기 귀찮으면 그냥 용어 그대로 소피스트라고 불러주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보면은 이러한 설정이 그대로 이미 원형이 있습니다. 자기 스승도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가 이러한 실제 세계, 진리 세계를 깨달았던 사람이고 이 깨달았던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데아, 진짜 세계를 알려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란 걸 설득해 줬던 사람이고 자기를 포함한 일부의 사람은 그러한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이해하고 같이 깨달았던 사람인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을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또는 젊은이들을 현혹하는 사람라는 식으로 매도돼 가지고 나중에는 법정에 서서 사형, 그 독배를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플라톤은 그대로 다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민주주의 또는 정치학이나 역사관에서 그러한 소크라테스가 죽게 되었던 어떤 배경을 단순히 그냥 모함이나 이런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맥락에 의해서 같이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괴담이지만 당시 그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했던 그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현혹을 했어.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발언을 많이 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말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조금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젊은이들을 현혹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사형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짓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플라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왜 가짜 세계고 진짜 세계, 그걸 진짜 세계를 실제 또는 이데아라고 말합니다. 이데아 하고 분리해서 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가짜 세계가 틀림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뭔지는 이겁니다. 진리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이 변하지 않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0년 전에는 진리였다가 지금은 진리가 아니었다가 50년 후에는 다시 진리가 되면은 그게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겠죠, 그죠? 그 진리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프랑스에서 진리가 한국 오면 진리가 아니고 미국 가면 다시 진리가 되는 그게 공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 버리면 그게 우리는 진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 진리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항상 영원히 어느 곳과 관계없이 옳아야지만 진리야지만 그건 우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계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다 변하잖아요. 시간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변하죠. 그래서 플라톤은 변화하는 이 세계, 이 감각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감각적인 능력, 이 감각적인 능력은 우리의 몸의 능력인데 이 몸의 능력의 한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세계도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하는 세계는 진리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안에 진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 가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진짜 세계일 수 없다. 왜? 변하니까. 까지는 오케이 가능한데 그러면은 진짜 세계는 어디 있단 말이에요? 있기는 있냐? 플라톤 무슨 근거에서 그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간단하게 이것도 증명합니다. 어떻게? 네가 지금 구분하고 있지 않느냐?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있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짜 세계가 무엇인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 네가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의 능력이 있는데 정신, 너의 영혼의 능력이다. 우리 인간 영혼에는 바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최소한 내가 직접 그게 진리이다라고는 인식 능력은 내한테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영혼의 능력이다. 영혼 능력 중에도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이성의 능력이다. 그럼 그 우리 영혼은 원래 어디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몸이라는 육체에 갇혀져 가지고 다양한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도 감각적인 세계 안에서도 진리를 우리 영혼이 이해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영혼은 원래는 이러한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에 원래 존재했었다. 이데아 세계에 존재했고 레테강을 건너면서 망각에 레테가 그 마시면은 다 잊어버린대 영혼이 과거를. 그 흐리멍텅해지는 거죠. 이데아에 있었던 모든 진리를 흐리멍텅하게 되는 상태에서 우리 육체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플라톤은 일종의 메타포예요. 비유예요.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그거 다 알아 그걸,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일 것 같아. 동굴의 비유고 레테강도 일종의 비유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라는 존재가 그런 진리의 세계, 실제의 세계가 있다. 지금의 세계는 가짜 세계다.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진짜 세계가 무엇인지 실제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내가 본 적은 없지만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진짜가 아니란 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플라톤은 실제 세계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부정되면은 상대적으로 이 세계가 가짜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은 원래 이데아 세계에 존재한다. 이 내용 아까 제가 다 설명해 드렸죠, 그죠? 감각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 모두 실제가 아니다. 다 변하니까, 그죠? 변하니까. 진리가 변할까나? 변해요, 안 변해요? 진리는 변하면 안 되죠. 이 세계는 변하고 있으니까 이 세계는 진짜 세계가 아니란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설명해 드린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이 변하듯이 함께 변하면 안 된다. 변하면 진리가 아니겠죠, 그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 공간 안에서 다 변한다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이겁니다. 우리의 감각적 인식들은 모두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건 시간 공간 안에 다 보고 있는 거죠. 감각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 진리는 감각적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그 건너에 존재한다. 바로 우리의 영혼은 변하지 않고 완전한 것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렇게 앞에 딱 내밀지는 못하지만 그게 최소한 이 감각적인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영혼은 불완전하고 변하는 몸에 갇혀 있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알고 있다. 바로 그것이 뭐냐고요? 이데아다 이 말입니다. 형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에이도스. 자, 이걸 실제가 있다는 입장.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죠? 이건 바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물리학자로 보자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실제라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피스트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현대 물리학 중에서 양자역학 또는 유명론 이거는 내가 지금 이런 거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지금 강의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못합니다. 불교의 유식론도 마찬가지고요. 실제가 무엇인지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거, 그죠? 뭐 이거는 뭐 원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리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죠? 뭐 그것이 무엇인지도 규정할 수 없다는 무한정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가장 지구한 정신, 해결의 사유, 철학적 신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 실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만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